트럼프 대통령의 연방병력 투입 확대를 놓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홈디포 매장을 대상으로 상습 절도를 벌여온 대규모 절도 조직이 체포됐습니다. 거대 먼지 폭풍이 애리조나주를 강타하면서 도심 곳곳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폭풍과 내우 경보가 발령되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입국 시 소셜미디어 심사가 강화되면서 외국인 여행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K-팝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가 어제 LA 다저스 홈경기에서 시구자로 등장했습니다. 현장에 수많은 관람객과 팬들이 몰려들면서 글로벌 스타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변호사요? 미 법조계가 인정한 탁월한 실력. 좋은 변호사 한 명쯤 알고 있어야 한다던데.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 정말 중요한 건데. 초고액 승소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들어도 탁 믿음이 가면 좋겠어요. 교통사고 및 각종 상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카고를 다음 연방군 투입 대상으로 언급하자 일리노이 주지사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내각회의에서 2주 동안 워싱턴 DC에 연방 병력을 투입한 결과 치안이 개선됐다며 시카고와 뉴욕에도 같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Chicago will be our next, and then we'll help with New York. 이에 대해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은 헌법에 위배되는 권력 장악 시도라며 시카고에 오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If this was really about fighting crime and making the streets safe, what possible justification could the White House have for planning such an exceptional action without any conversations or consultations with the governor, the mayor, or the police? Let me answer that question. This is not about fighting crime. This is about Donald Trump searching for any justification to deploy the military in a blue city, in a blue state, to try and intimidate his political rivals. 백악관은 이에 대해 지난 13년 동안 미국 도시 중 시카고에서 가장 많은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적발된 불법 총기 수가 LA와 뉴욕시를 합친 것보다 많다며 군 투입은 시카고의 심각한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특수부대를 창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에 따라 연방병력 투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유학생 60만 명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 중국인 유학생 60만 명의 미국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초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엄격히 검토하고 공산당과 관련 있는 학생의 비자는 적극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일부는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즉각 반발했고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 의원도 공산당에 협조할 수 있는 중국 학생을 입학시켜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은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여파로 감소해 2023-24학년도 기준 약 27만 7천 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미중 관계가 미국 대학가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법원이 유타주가 선거구 지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타주 법원은 주의회가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법안을 무효화하고 임의로 선거구를 재편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오는 9월 24일까지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2018년 유타주 유권자들은 공정한 선거구 편성을 위해 독립적인 선거구 재편성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승인했지만 2020년 주의회는 이를 무효화하고 선거구 지도를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1년 주의회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솔트레이크 카운티를 4개의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분할하는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투표권 보호단체들은 게리맨더링이라고 비판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의회의 선거구 조정이 유권자들의 뜻을 무시한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유타주 의회는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제출해야 하며 2026년 중간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어제 LA 다저스 스타디움에 세계적인 K-팝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가 특별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경기장은 뷔를 보기 위해 몰려든 팬들로 가득 차 그야말로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고 뷔는 팬들의 열렬한 환호에 보답하듯 멋진 시구를 선보였습니다. 뜨거웠던 현장을 이호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소 푸른 물결로 가득한 다저스 스타디움이 오늘은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곳곳에선 태극기와 한국어 응원 글씨가 눈길을 끕니다. 모두 BTS 뷔의 시구를 기다리는 팬들입니다. 저는 조금 있으면 방탄소년단 멤버 뷔가 시구하는 LA 다저스 스타디움에 나와 있는데요. 벌써부터 다저스 팬들은 물론 방탄소년단 팬들인 아미들까지 모이면서 현장 분위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파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I'm only here for Taeyong, honestly. I'll stay for the game, but I'm only here for Taeyong. It was very spur of the moment, like we had no idea this was happening until they posted about it. So we're all just really excited. 오늘 LA 다저스와 신시내티 레즈의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선 뷔가 BTS의 노래와 함께 스타디움에 등장하자 순식간에 콘서트장을 붕불케 하는 함성이 쏟아졌습니다. For tonight's ceremonial first pitch, doing the honors tonight is V, a South Korean singer-songwriter, fashion icon, and a member of the 5-time Grammy-nominated group BTS. In the spring of 2026, V is set to return with his fellow members of BTS for a highly anticipated reunion that the world has been waiting for. No more waiting now, V. The mound is yours. 등번호 7번 다저스 유니폼을 입은 뷔는 더그아웃에 들어서며 팬들의 함성에 손을 흔들며 화답했습니다. 음악에 맞춰 가벼운 몸짓만 해도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관중들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뷔는 투수인 야마모토 요시노부 선수에게 마운드를 넘겨받은 뒤 와인드업 후 왼손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Like a tradition, like when they start the game, like they bring celebrities to like just to start the game off. Like they do like a pitch, like either celebrities or anyone. It's a big deal. It's a big deal. It's for V to We're see him here to throw the support- pitch. we're here to support V. We love you and we're so proud of you. V, we love you. We're so proud of you. Doing great. I love you. Keep growing. Keep doing what you love. Hopefully we see you in LA more. I love you, V. 특히 경기 전 뷔와 오타니 선수와의 만남이 SNS를 통해 공개됐는데 K-팝과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두 스타의 만남은 그야말로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됐습니다. 글로벌 스타 뷔의 시구는 미전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다저스가 시구 소식을 발표한 뒤 이날 경기 티켓 판매량은 하룻밤 사이 5배나 증가했습니다. MLB 예매 사이트도 일시적으로 마비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끈 겁니다. Actually, they were low, and every day it started going higher and higher. As soon as everyone knew V was coming, it was like skyrocket. That's how much V has so many fans, you know. He's all over the world. All of them are. All of them. I love all of them. 글로벌 팬들의 역대급 이벤트도 이어졌습니다. LA의 최대 교통요충지인 710번과 5번 프리웨이 전광판에는 뷔의 응원 영상이 송출됐고 다저스 스타디움 내부 리본본드도 전 세계 팬들의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팬클럽은 초대형 에어배너 프로젝트를 준비해 뷔의 응원 문구가 적힌 배너를 항공기로 띄워 다저스 스타디움 상공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오는 27일에는 LAFC로 이적한 손흥민 선수가 시구에 나서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홈디포 매장만 노린 역대 최대 규모의 절도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경찰국은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71개 홈디포 매장에서 600건이 넘는 절도 행위를 벌인 14명을 대형 절도와 공모 혐의로 체포했고 이 중 9명이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차단기와 조광기, 스위치와 같은 고가의 전기 부품을 훔쳤으며 피해 규모는 1,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수색 과정에서 370만 달러에 달하는 도난 물품과 80만 달러에 이르는 불법 자금도 압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범은 타잔나에서 도매 상점을 운영하던 데이비드 알로 밝혀졌으며 조직적 소매 절도와 도난 물품 수수, 불법 자금 세탁 등 총 48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His crews of thieves, known as boosters, would steal merchandise from the Home Depots, stores, sometimes hitting every Home Depot in Ventura County in a single day. Then the boosters would deliver the stolen items in trash bags or Home Depot boxes to his business or to his home, where he'd pay them in cash. He would then sell those stolen items at a reduced price to contractors and other electrical businesses. 현재 R은 5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벤츄라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3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 벼룩 발친티푸스 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18일 애나하임에서 5명, 플러튼과 라하브라에서 각각 3명 등 10개 도시에서 18명의 벼룩 발친티푸스 감염 환자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벼룩 발친티푸스는 리케치아 타이피 박테리아에 감염된 벼룩에 의해 전파되며 벼룩이나 벼룩 배설물과 접촉한 쥐나 너구리, 개나 고양이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감염 2주 이내에 나타나는 발열과 오한, 발진이며 심한 경우 감염자의 1% 미만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동물은 감염돼도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반려동물 산책 시 반드시 정기적인 벼룩 퇴치제를 사용할 것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거대한 먼지 폭풍이 애리조나주를 강타하면서 도심 곳곳에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오후 피닉스 지역을 강타한 계절성 몬순 폭풍으로 인해 폭우와 뇌우를 동반한 먼지 폭풍 하부부가 발생했고 폭풍과 뇌우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거대한 먼지 구름이 야구장과 공항, 고속도로 등 도심 전체를 뒤덮으면서 시야가 순식간에 어두워지고 번개가 수평으로 길게 내리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번 폭풍으로 1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으며 15,00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고 오늘 아침까지도 5,000여 가구의 전력이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강풍으로 인해 나무와 전선이 쓰러지고 먼지 폭풍으로 운전자들의 시야가 가려지면서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등 도심 전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당국은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 동부 지역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고 당분간 먼지 구름과 뇌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미국 입국 심사가 한층 강화되면서 외국인 여행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입국 심사 시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사하거나 과거 게시물로 인해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여행객들이 사진이나 메시지 등의 데이터를 하드디스크나 클라우드에 백업한 뒤 모두 삭제하고 임시 휴대전화를 준비하는 등 미리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입국 심사 시 전자기기 검사는 국가안보와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특정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방문을 재고 중인 여행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여행객들에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가오는 노동절 연휴를 맞아 미 전역에서 수천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도시들이 인기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이번 9월 1일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시애틀이 국내외 인기 여행지 1위를 차지했으며 올랜도와 뉴욕, 보스턴, 앵커리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시애틀은 연휴 기간 동안 범버슈트 예술축제 등 각종 행사와 박람회가 열리면서 인기가 더욱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안전청은 본격적인 연휴 기간인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1,700만 명 이상의 승객들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특히 한인 여행사들도 이번 노동절 연휴 고객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보통 이제 노동절 연휴면은 여름이 끝나는 시기로 보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시원한 곳을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옐로스톤이나 알래스카나 캐나다 호키 같은 거는 벌써 마감이 됐고요. 해외로 나가는 숫자가 작년보다 원래 좀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AAA에 따르면 국내 왕복 항공편은 작년 노동절보다 6% 저렴해졌으며 호텔 요금은 11%, 렌터카 비용은 8%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적 회담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승리로 간주된다는 분석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지켜 만족했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요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이뤄낸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 등과의 통상협상은 기록적인 것이라고 자랑했습니다. 한국과의 합의는 한국 측이 무언가를 시도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합의를 지켰다고 언급했습니다. They wanted to see if they could do something, but they honored the deal, which is nice. 한국 측이 요구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기존 합의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지켰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계 첫 상원 의원인 MD 김은 CNN에 나와 조선협력을 이끌어낸 건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uilding up our shipbuilding capacity while engaging with a strategic ally. That's a win-win. 미국 언론의 분석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재명 대통령의 치밀한 준비에 주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타워 건설과 골프, 다우존스 지수, 그리고 백악관 집무실의 황금 장식 등 환심을 살 만한 것들을 준비했다며 트럼프를 매료시킨 건 그것만으로도 승리로 간주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트럼프의 저서인 거래 기술을 미리 공부하고 칭찬 공세를 한 것과 관련해 일부 한국인들에겐 과도하게 느껴졌겠지만 가까운 동맹국들도 공격해온 트럼프의 습관을 감안하면 이런 건 이제 새로운 관례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칼 프리드호프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의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의 인터뷰를 인용해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란 발언으로 이 대통령은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정말 영리한 문구라고 호평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이 대통령이 거래 기술을 공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외교에 대한 트럼프의 집착과 칭찬 공세가 첫 양자회담을 무사히 넘기도록 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회담으로 정리했다는 건 공통된 평가입니다. 다만 무역과 안보 관련 세부 협상은 지금부터인 만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는 지적이 이곳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 에이펙에 북한을 초청하거나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길 바란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곧바로 화답했습니다. Anyway, look, I get along great with Kim Jong-un, and if whatever I can do, having to do with South Korea and getting people together. 북한은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대상은 아니지만 21개 회원국들의 협의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을 전제로 김 위원장을 공식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경호 등의 이유로 에이펙 회의가 열리는 경주보단 판문점이 더 유력한 장소로 거론됩니다. 6년 전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군사 분계선까지 넘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도 그때를 과시하듯 회고했습니다. And I saw more rifles pointing at me, and yet I felt safe. I felt safe because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김여정 부부장은 최근 남북 대화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을 향해선
북미 정상 간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비핵화가 아닌 다른 협상 카드를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됐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선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만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이 명백한 전쟁 의지의 표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엔비디아 젠슨 황 회장 등 한미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 11건의 계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특히 관세 협상에 물꼬를 텄던 조선업협력, 마스가 프로젝트가 첫 발을 디뎠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 양국 주요 기업인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엔비디아 젠슨왕 CEO를 끌어안았고 SK 최태원 회장까지 합류한 뒤 반도체 3인방이 함께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기업인들과 한 명 한 명 인사를 나눴습니다. 세계 1위에서 3위의 조선소를 보유한 우리 기업들은 미국 조선업 재건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양국 기업인들은 이 자리에서 계약과 양해각서 총 11건을 체결했는데 역시 조선업이 선두로 나섰습니다. HD현대는 미국 사모펀드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고 삼성중공업은 미국 조선업체의 미 해군함 유지, 보수, 정비, 조선소 현대화를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 때 약속한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가 실제 첫 발을 뗀 겁니다. 원전 기업들은 미국 업체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설계 건설, 또 미국 텍사스 AI 캠퍼스용 대형 원전 건설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논란으로 미국 원전 시장 영업 활동이 막힌 상황에서 일단 미국 업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세를 지금 소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대한항공은 50조 원어치 항공기 100세대와 19조 원 규모 엔진을 구매하고 가스공사는 연 330만 톤 규모 LNG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약속한 직접 투자 규모는 1,500억 달러. 이 대통령은 군사동맹으로 시작된 한미 관계는 경제동맹을 넘어 기술동맹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였습니다.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동맹 현대화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었는데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국익 중심 실용 동맹의 새 지평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현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한국이 한반도 안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국방비는 스마트 강군 육성, 즉 우리 군의 현대화에 쓰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 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방비 증액이 우리가 보는 한미 동맹 현대화의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동맹 현대화의 주요 의제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 이외 지역의 분쟁에 주한미군을 빼내 투입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2만 8천여 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도 당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Would you consider reducing the number of U.S. forces in South Korea so that the United States can have more flexibility in the region? Now, because we've been friends and we're friends. 대통령실은 회담에 앞서 주요 의제로 거론됐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는 문제도 이번 회담에선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800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폐지하면서 해외 직구나 국제 우편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외국 업체들의 관세 회피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현지 시간 29일부터 $800 이하 소액 소포에는 세금이 붙게 됩니다. 방식은 두 가지인데요. 상품 가격에 비례해 일정 비율을 매기는 종가세와 물건 종류에 따라 $80에서 $200를 고정 부과하는 종량세입니다. 향후 6개월간은 두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모두 가격 비례 방식인 종가세로 통일될 예정이고요. 여행객의 개인 물품 $200 이하와 $100 이하 선물은 기존처럼 면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한국우정사업본부는 이번 변화로 일반 국제우편의 미국행 접수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민간 특송사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베트남 호치민시 경찰은 중국인 러성화와 베트남인 공범 3명을 불법 구금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권 사진만 제출하면 베트남에서 고소득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지난 14일 한국인 3명을 현지로 불러들였는데요. 피해자들은 항공권과 공항 픽업까지 제공받았지만 도착 직후 빈지영성의 한 아파트에 감금됐습니다. 범인들은 은행 계좌를 넘기거나 1인당 약 450만 원을 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다행히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은 아파트를 급습해 한국인들을 구출했고 현장에서 러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호치민시 경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취업 사기를 넘어 외국인을 조직적으로 납치, 갈취하는 국제범죄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저비용 항공사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내년 1월부터 비만 승객에게 추가 좌석 구매를 의무화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좌석 팔걸이를 모두 내린 상태에서 45cm 너비 안에 몸이 들어가지 않는 승객은 인접 좌석 항공권을 사전에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건데요. 항공사 측은 델타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등 대형 항공사들이 이미 비슷한 정책을 시행 중인 만큼 수익성과 안전 확보 차원이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 비만 승객과 인권단체들은 차별적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고요. 반대로 일반 승객 일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항공업계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지만 차별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시각 세계였습니다. 이어지고 있다. 내 손에서 가능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능성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전이 성공으로. 패시비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패시빌리티 패시비뱅크.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통일교 측의 다이아 목걸이 청탁 의혹에서 수사를 확대 중인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오늘 권성동 의원을 조사합니다. 권 의원은 모든 사안에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친윤계의 핵심이었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시점인 지난 2022년 1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건넨 사람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은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2년 2월부터 3월 사이 권 의원이 통일교 본산인 경기도 가평군의 천정궁에 방문해 교주 한학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은 실제로 돈이 권 의원에게 건너갔는지 대선 자금으로 쓰인 것은 아닌지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특검은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재작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킨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원 명부를 대조할 목적으로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열차표 끊어주듯이 영장을 발부하고 있는 법원은 더 경악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 측이 일부 언론과 결탁하고 정치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검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 역시 반드시 극복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재선에 장동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장 신임 대표의 첫 일성은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자였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김문수와 장동혁, 탄핵 반대파 후보들만 남았던 최종 대결은 장동혁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당대표로 장동혁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후보는 0.54%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여론조사에서는 뒤졌지만 당원 투표에서는 김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는 판사 출신으로 지난 2022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단 3년의 경험을 가진 정치 신인이 대선 후보까지 올랐던 김문수 후보를 꺾으며 파란을 일으킨 겁니다. 장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우파 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대여 투쟁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원래 친한계 핵심 인사로 분류됐던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강성 노선을 택했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우 성향 전환길 씨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결선을 앞두고 찬탄파 흡수에 나섰던 김문수 후보와 달리 끝까지 강성 지지층에 매달렸던 장 대표는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에 대해 결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장애가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도 일관된 입장입니다. 장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면회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며 여당에 대한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재선에 장동혁 의원이 제1야당 대표가 되기까지 그 옆에는 항상 아스팔트 보수 세력이 함께했습니다. 당장 취임 일성으로 내부 총질 없는 단일 대우를 강조하면서 당내 분열이 격화된 걸로 보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장동혁 의원은 반탄 투사로서 선봉에 섰습니다. 당대표 출마 일성 역시 찬탄 세력이 당을 위기로 몰아넣는 걸 볼 수만은 없다였습니다.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극우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전당대회 기간에는 아스팔트 보수 세력의 상징인 전환길 씨의 유튜브에 출연하며 전 씨를 적극 비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환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싸운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시간으로 장 대표의 승리를 축하한 전환길 씨는 승리의 요인을 아스팔트 세력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겨우 이겼네, 겨우 이겼어. 오랜만에 한번 웃어봅니다. 정말로
감명 깊은 그 당시에도 연설이 기억납니다. 저랑 같이 아스팔트 사왔죠. 장 의원의 당선으로 아스팔트 세력의 당내 영향력이 커질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는 장 대표를 향해 대표직을 그만두고 가라며 잘못된 리더는 결국 조직과 개인을 죽인다고 일갈했습니다. 당선 즉시 찬탄 세력, 이른바 내부 총질 세력을 청산하겠다고 공언한 장 대표. 최고위원마저 반탄파가 다수로 채워지면서 찬탄파의 당내 입지가 좁아져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전환길과 손을 맞잡고 내란 숙의 복당을 외치던 후보를 당대표로 환영하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냐며 직격했고,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찐윤 감별사 전환길 씨의 포효로 시작해 윤어게인으로 끝났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8월 26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